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섹터는 로봇입니다. 자, 계속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로봇, 방산, 항공우주, 수소, 신재생. 로봇, 방산, 항공우주, 수소, 신재생. 로봇, 방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아마 이제는 제가 일반적인 어떤 얘기를 하면 나도 어느 정도 좀 들어본 내용이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드실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로봇 관련해 갖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계속해서 뉴스가 생산이 되고 좋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방산이나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수소 섹터들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끌고 갈 힘은 없고 일부 섹터들을 끌고 가니까 이렇게 좀 돈들이 한 군데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이 정부 쪽 관련해 갖고 정확히 얘기하면 어제죠. 규제 개혁 관련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그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 갖고 저 자율주행 로봇이 지금 도로로 이렇게 보도로 사람 다니는 길이요. 보도로 못 다니는데요. 법으로는 물론 다니고 있지만요. 법으로 못 다니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도로로만 다녀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생태계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꾸준히 제기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총리께서 이런 부분들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죠. 자, 보도까지 이렇게 좀 허용을 해 준다라면 다른 쪽에서도 규제 개혁 관련해 갖고 상당히 좀 현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자, 거기에 맞춰서 오늘 또 저런 것들 협의회가 하나 출범했습니다. 자, 저 화면에 보시는 건데요. 자, 산학연이 주도를 해서 로봇산업 규제혁신 협의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얘기한 게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지금 로봇 산업이 워낙 초기다 보니까 규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 산업이 잘 안 되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봇 4대 로봇을 협동 로봇, 그리고 안전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웨어러블 로봇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지금 4대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4대 로봇 섹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산업용 로봇들 이런 것들은 거기서 빠져야죠. 이런 것들이 가장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좌측 위에 있는 것들 저게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이라고 사람이 들고 사람하고 이렇게 협동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봇팔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저걸로 얼음도 깎고요. 라면도 끓이고 별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협동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쪽에 있는 것들 우측에 있는 거 저건 많이 보셨죠? 도로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저런 게 안전 로봇이에요. 근데 보니까 가격을 보니까 비싼 건 한 90만 원 정도 하고 싼 거는 60 몇만 원씩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이 있는데요. 저기는 지금 자율주행 로봇이 있는데 저거죠. 좌측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역이나 또 가끔 TV 광고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이렇게 수건 타올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칭해 갖고 저렇게 자율주행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은 우측에 있는 저걸 갖고 웨어러블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고 또 저런 것들이 무거운 것들 이런 거 들 때는 상당히 힘이 적게 들면서도 굉장히 좀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의료용 로봇 관련해 갖고
저런 쪽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쩌면 삼성에서 처음 내놓는 로봇, 그런 것들이 저 입는 로봇,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이죠. 저런 쪽일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쪽으로 저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일단은 저런 쪽에서 필요한 저 규제 철폐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점검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눈에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네이버도 나섰죠. 네이버도 나섰는데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자, 네이버는 로봇을 파는 게 아니라 로봇의 두뇌를 판답니다. 네이버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 엄청난 빅데이터로 AI를 이용을 해서 이 로봇의 그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 쪽, 뭐 이런 쪽을 네이버는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 로봇이 그냥 쇠로, 철로 그냥 로봇만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게 움직이고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 분명히 어떻게 움직이라는 뭐 그런 부분들,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네이버에서는 그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되면, 그쵸? 로봇 산업의 진입 장벽도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자, 각각 이렇게 분업화가 되다 보면 로봇의 가격도 내려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로봇 대중화가 훨씬 많이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서로는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종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좀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 이게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있죠.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데요. 자,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는 저는 시청자님들께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 휴림 로봇이 뭐 삼성의 M&A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굉장히 좀 투기적인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뭐 어떤 유튜버분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부터 10배 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참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7천억이거든요. 7조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너무 질러대는 거, 뭐 일부 우리 전문가들도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심하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삼성 쪽에 M&A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냐 하면, 우리 레미안 있죠. 거기 라이프관에 저 휴림 로봇에서 만든 태미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좀 안내를 하면서 저 화면에 나오는 저 로봇인데요. 자, 뭐 저게 2019년도의 뉴스입니다. 휴림 로봇, 저 태미가 초도 물량 뭐 전부 다 팔렸다라고 완판됐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근데 막상 2019년도의 실적을 보면요, 그렇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물량 자체가 굉장히 좀 극소량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도 이미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삼성 쪽에 뭐 그런 얘기가 조금 흐지부지해 버리게 되면요, 고향 앞으로 가죠. 그러면 이게 1,000원부터 올라왔는데 한 4토막, 5토막도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먼저 생각하고 투자를 하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이 휴림 로봇은 질러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사이맥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반도체 이송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뭐 이송 로봇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게 앞장서서 가진 않아요. 근데 뭐 이 다른 로봇주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좀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한 번씩 이렇게 투기적인 그런 시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맥스는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 관련 주식들은 실적 부분들이 거의 안 찍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이맥스는 다른 쪽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교육용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을 좀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나고 그쪽 부분들이
매출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되면 뭐 앞장서서 갈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상태는 다른 종목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차분하게 좀 이렇게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보면 유진 로봇이 있죠. 자, 요거는 유진 로봇은 로봇 관련주가 맞아요. 로봇 관련주가 맞는 게, 자, 2021년도 기준으로 이 매출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요. 99%가 이 지능형 서비스 로봇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이 없고 로봇 쪽만 있다라는 거예요. 99%니까. 자, 근데 요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1분기 실적을 한번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요. 자, 작년에 매출액이 50억 정도였습니다. 작년 1분기에 매출이 50억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가 119억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18억이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에 21억 흑자 전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99%가 서비스용 지능형 로봇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지능형 로봇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탑픽 종목을 하나 좀 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되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탑픽은 제가 2월 달인가 3월 달에 2월 달 정도 되겠네요. 그때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 10몇 프로 정도 수익 나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것들은 빼거든요. 빼는데, 그래서 다시 그거 지나자마자 또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보다도 말씀드렸을 때 그때가 23,000원대였으니까 1,300원 정도는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네요. 며칠 전에 5월 말쯤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일단 흐름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설명을 몇 번 좀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은 다른 쪽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냥 한마디로 딱 찍어서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확실한 기술력을 보유한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휴보라는 로봇 있죠. 두 발로 걷는 이족 보행 로봇. 자, 그 로봇을 만든 게 카이스트 출신들, 교수님들이 만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창업자가 휴보 아버지라고, 휴보 아빠라고 불리는 분이 만든 건데요. 자, 그래서 기술력은 우리나라 어떤 로봇 기업들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자, 이족 보행 만드는 로봇이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아시보나,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 이족 보행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많이 실생활에 이렇게 쓰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많이 쓰이겠죠. 사람이 가는데 다 가야 되고 그러면 이족 보행, 사족 보행이 많이 쓰일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 자체는 아니니까요. 아직까지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기술력은 뭘로 증명할 수 있냐 하면요. 휴보라는 로봇이 2017년도에 그 로봇 챌린지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재난 상황에서 임무 수행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인데요. 그렇다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기술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 그런 거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비슷한 우리나라 로봇 기업을 찾아라 라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또 하나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요. 이 휴보라는 거, 이족 보행 로봇을 MIT 공대하고 미국 국방부 이런 데다 납품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그냥 다 소프트웨어까지 입혀갖고 납품을 한 건 아니고요. 휴보라는 저걸 만들어갖고 이렇게 납품을 하면 그쪽에서 소프트웨어는 만들어서 거기에다 휴보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이 없으면 MIT 공대가 어디입니까? 미국 국방부가 어디예요? 그런 쪽에 납품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 하나만 봐도 충분히 증명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레인보우 아스트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화면에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천문 관측 장비예요. 천문 관측 장비인데
요게 지금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천문을 관측하는데 뭐 저도 천문학자도 아니고 로봇 공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요. 이 로봇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쪽 미국, 일본, 이탈리아 쪽 다 선진국들이잖아요. 이런 나라에 저 레인보우 아스트로가 수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향후에는 이 천체 관측할 때 그런 부분으로도 상당히 좀 매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작년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적자 기업은 아니었어요. 2017년도까지는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 국방부에다가 납품을 하고 그러면서 흑자가 난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딱 스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연구 개발만 했었어요. 연구 개발만 했는데 작년 초에 상장이 됐었죠. 작년 초에 상장이 되고 난 다음 딱 보니까 이제는 주주들 눈치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연구 개발만 할 수는 없고 상업 생산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전환 중입니다. 그리고 자금은 상장할 때 마련된 자금이 있고요. 또 작년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또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있어요. 물론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19,000원대에 발행을 했는데 이거 주가 떨어져도 이 전환가액 낮추는 그 리피팅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발행을 한 거죠. 이자율은 0%였었고요. 자, 그런 걸로 지금 자금이 마련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비 투자에 쓸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거의 부품들 이런 것들을 로봇 기업들 보면 뭐 감속기는 어디서 사오고 뭐 다른 거 어디서 사오고 모션 제어 칩도 사오고 이래서 거의 이렇게 조립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은데 이 100% 그냥 내재화하는 거 그걸 목표로 연구 개발을 했고요. 감속기 하나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 감속기마저도 내재화를 해서 이 부품들 이런 것들을 다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분기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또 이런 흑자 기조는 작년에 적자였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또 흑자 기조는 쭉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요거는 좀 눈여겨서 보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몇 번 지금 뭐 한 2주 만에 2주도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서너 번 정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